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관련한 브리핑은 저희가 또 허브리핑을 통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사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간간히 뭐 백신 관련주들, 뭐 간간히 또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그건 잠깐 이따 보도록 하겠고, 신풍제약 이슈 나온 거 보니까 신풍제약 임상과 대주주 매도는 신라젠 사태의 대자뷰냐, 임상 2상에서 효과 밝히지 못하고 임상 3상을 진행해서 했는데 어쨌든 뭐 자기 주식을 매도했고, 신라젠도 임상 2상 실패 후에 3상엔 대주주 매도했다 해가지고 비슷하다 하는데, 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이래요. 보통 이렇기 때문에 꼭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신라젠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사실 신라젠이 진짜 당시 이제 그 바이오의 대세 상승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또 피해를 줬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신라젠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것도 또 기사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었던 면역 항암제 팩사백이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하면서 폭락을 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힘들냐, 언제였지 상장은? 상장한 지 1990년대 한 기업이랑은 좀 다르죠. 제가 저도 사실 이제 카더라예요.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 전부터 뭐 그냥 뭐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저도 이제 들었고, 뭐 신라젠을, 물론 신라젠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셀트리온이 더 강했기 때문에 뭐 좀 묻어서 잘 간 부분이 있는데, 신라젠을 말랑 볼까요? 신라젠은 상장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었던 그런 기업이죠. 보시면 피라맥스 효과를 뭐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식약처도 원성을 살 처지다. 뭐 투자 손실. 그러니까 3상을 보고 산 사람도 있겠다. 3상을 보고 매도 안 한 사람도 있겠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원성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식약처 평가 원장님께서는 피라맥스는 임상 이상에서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다. 일부 환자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3상 승인을 해줬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만 뭐 내용 증명 그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신풍제약의 시총이 한때 10조를 넘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할 종목으로 부상한 데다가 일반 투자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3상 시험을 계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요런 이유가 있다 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카더라고. 현재로서는 임상 3상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좀 투명하게 결과 발표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결과물을 내놓는 게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뭐 오피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이어서 비자금 형성 혐의까지 해서 신풍제약의 명호는 피라맥스에 달려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마치 회사가 곧 사라질 것처럼 비치는데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상 성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근데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갸우뚱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뭐 당시 뭐 한 2,000명 넘어갈 때도 아무래도 이제 경증에서 막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환자 모집에 굉장히 좀 애를 먹는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입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시를 했다가 금방 또 나가니까 환자 모집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또 웃겨요. 확진자 증가세로 실제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 생활치료센터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반대로 또 재택치료 대상자가 늘어가지고
환자 모집도 어렵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핑계만 오질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올라간 또 신풍제약 영상에 또 무수히 많은 댓글들로 또 의견을 또 주셨는데 뭐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안 좋다기보다는 뭐 저랑 뭐 생각이 좀 다르셔서 뭐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올라가도 비관적이고 내려가도 비관적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늘 외국인 매수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커버든 저가매수든 외국인 입장에서 현 자리가 저점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은 저점이고 고점이고 상관없이 그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에서 뭐 공매도를 치든 뭐 저가 매수를 하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가 저가기 때문에 쇼커버 상환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고 뭐 그런 외국인 지분이 12%인데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제가 보기에는 님은 초보다. 세계 이슈는 결과가 아닌 원인과 과정이다. 변이 이슈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 신풍이고 피라맥스가 물타기든 사고리든 지금 중요한 시국에 있는 한국 주식판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주, 다음 날, 다음 달 신풍 10만원대 올라가면 채널 삭제하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신풍의 피라맥스는 효과가 있다. 뭐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PCR 수치 잘못 대입해서 이상 결과로 발표한 걸 시각처도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뭐 사실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이 뭐 정답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예상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20만원, 21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34만원, 34,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뭐 주식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뭐 결국 뭐 어떤 호재가 나오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간에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 안 하는 종목도 물론 있고 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또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면 시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인식을 못 하는 거고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거는 그거 가지고 악재라고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주가와 우리가 뭐 그 외적으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지하는 그런 뉴스들과 그 어떻게 보면 모멘텀과는 좀 괴리가 있다. 어쨌든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게 호재로서 반응을 하면 그게 호재인 것이고 악재로서 반응을 하면 그건 악재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가가 말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뭐 피라맥스가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뭐 본인의 이제 주관대로 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는 게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물려도 빠져나올 구멍을 충분히 다 만들고 수익 낼 때는 가차없이 매도를 하는 그런 또 우리나라 시장을 요리하는 그런 투자 집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한들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보장도 없고요. 외국인들이 또 안 산다고 해가지고 또 주가가 안 올라가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풍제약을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한 번 사거나 한 번 팔면은 그런 포지션을 굉장히 길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기 시작하면은 자기네들 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곡간을 채울 만큼 계속 사줘요.
예전에 SKIT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팔 때는 자기네들의 고간이 꽉 찼던지 아니면 이 내 고간에 이 종목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서인지 꾸준히 매도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 외국인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샀다가 다음날 또 엄청나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나게 팔다가 갑자기 다음날 또 엄청나게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의 연속성이 크게 뭐 실적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얘기가 다르지만 특히나 바이오 같은 곳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지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게 공매도 쪽과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그게 좀 맞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이제 근거로 말씀드렸던 게 열심히 공매도 쳤던 친구들이 갑자기 한 4일 동안 공매도를 안 치고 있죠. 이것도 친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매매 비중의 1%를 공매도 쳤다 해가지고 이건 공매도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 이슈도 있었겠고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도 반응을 했었고 백신 관련주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신풍제약도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테마로 움직이는 친구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역배열 추세에서 완벽하게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거 더 사거나 물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똑같은 모든 현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되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취할 내용은 취하고 요거는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겠다 혹은 제 생각이 맞겠다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으니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좀 최선의 결과를 내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료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길래 또 움직이나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고 막판에 좀 반응을 해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움직였었고 특징적으로 한국 BNC도 오늘 막판에 좀 올라가줬고 또 국전약품이라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지금 시간에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현대바이오는 상한가 같죠? 현대바이오도 상한가를 가면서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 차례 수급이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신풍제약이 과거만큼 그런 파워풀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저희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요청 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면서 주식하실 때 도움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